자, 특강 유제가 총 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문제 한 문제가 좀 임팩트가 좀 심합니다. 자, 1학년. 이게 첫 번째 개념 특강 문제가 말이 엄청나게 긴데, 그렇게 푸는 거 아니고요. 제가 거기 특강 유제까지 해가지고 2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항식 fx를, 자, 1번 다항식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이고, 똑같이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fx를 x-1의 제곱 플러스 칠판 보겠습니다. 자,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상수가 나올 테고요. 2차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1차식이 나머지로 존재할게요. 근데 보면 여기가 이제는 몇 차식이냐? 3차식입니다. 3차식.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를 이렇게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1학년만 나오는 독특한 문제, 나머지 정리 문제고요. 얘는 간단하게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주긴 하겠는데 그렇게 와닿을 것 같진 않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80, 너무 크다. 한 43 정도를 가지고 8로 나눴다 라고 보시면 나머지가 3이 나올 테고요. 똑같은 숫자는 43을 가지고 뭐로 나누지? 한 10으로 나눴다? 라고 하면은 나머지가 똑같잖아. 9로 나눴다고 하면은 10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43이라는 숫자를 8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3이 나오고, 또 43이라는 숫자를 잠깐만요, 여기가 숫자 너무 큰데? 3으로 나눠야겠다. 3으로 나누면 1이 나옵니다. 300. 뭐? 3이 6. 뭐야? 3은 4. 12. 12. 1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43이라는 숫자를 내가 과연 이번에는 8과 3에 대한 곱에 대한 형태로 나눴다. 곱에 대한 형태로 나눴다면 과연 그 나머지가 얼마가 나올지를 한번 보시자 이거예요. 24로. 그러면은 둘에 대한 곱셈으로 나눈다면 16 19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실 때 그러면 둘에 대한 곱셈에 대한 형태인데, 곱셈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새롭게. 뭐냐면은 이 나머지를 여기서 19라는 거를 다시 8로 한번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더하기 3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고, 3으로 나눈다는 얘기가 있으면 36 더하기 이 나머지가 그대로 쫓아온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그러면은 이쪽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를 두 가지 표현법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로 나누는 거? x-2로 나누든가 아니면은 x-1로 나누든가. 그 대신 나머지는 똑같이 쫓아옵니다. 나머지는.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가장 옳은 풀이는, 정석적인 풀이는 차수가 높은 걸로 정리를 해주신다는 거. 무슨 얘기냐? 이 나머지를 이대로 쓰면 문제가 풀리지 않고요.
풀리지 않고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얘가 x-1의 제곱으로 요 2차식을 또다시 표현을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얘기를. 그 대신 이 뒤쪽에 대한 나머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면은 이건 안 해도 되겠어요. 차수가 높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거 이해되나요? 얘가 A가 몫이 될 수 있거든요.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긴 했는데 내가 이런 나머지가 나오는 거를 이 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쓰면은 A와 이렇게 나눠서 최고차항이 소거되고 나머지가 나오는 거는 여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x 플러스 1에 대한 형태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풀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형태적인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형태적인 공부를 해주시는 거. 이렇게 만족을 시켜야지. 원래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문제 푸는 거는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여기 x-1의 제곱으로 얘와 얘가 공통 인수로서 묶여진다면 이런 식의 형태로 몫의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없고요. 정확하게 1학년만 나오는 문제고요. 그냥 말하면 중간고사 보기 직전 전날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기억 못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미분까지 배우신다면 이런 풀이는 불필요한 풀이에요. 2학년은 몰라도 되는 풀이. 그래도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꼭 알아야 되는 풀이가 있는가 반면 얘는 시험 1주 전 또는 전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그럼 그렇구나. 네, 최고차항으로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는구나. 이걸 가지고 어떤 변별력을 나타내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신다면 원래는 이렇게 푸셨다면 미지수가 3개의 문자였는데 미지수가 하나의 문제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예요. 미지수가 하나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내가 힌트를 어디서 꺼냈었냐면 어디를 꺼냈었냐? 지금 요 힌트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안 쓴 힌트 요거를 가지고 요 힌트를 가지고 다시 정리한다면 양쪽에 2를 넣었을 때는 2라는 결과값의 힌트를 가지고 이 주어진 조건식에다 2를 다 대입하면은 F2는 2를 대입하니까 A만 남을 테고 2를 대입하니까 3이 남을 거예요. 얘가 2다. 그래서 A의 값을 얻으신 후에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식을 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식을 풀어 정리하라는 의무는 없으니까. 유제까지 한 번만 더 똑같은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저런 걸 한번 봤구나, 2번 봤구나, 그리고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만 기억나시면 돼요. 이 문제는 중간고사 전날 본 학생들은 아무도 안 틀리는 문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힌트가 있을 때 어떤 fx를 둘의 곱 x 플러스 1과 나머지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잡지 마시고 3차식으로 하셨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지 마시고 요 최고차항을 사용하는 거예요. 차수가 큰 거를. 그래서 무조건 A로 묶으시고 얘를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뒤에 따라 쓰신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이가 그냥 이거예요. 네, 흐름 스터 네, 여기까지. 이게 아니고 요거라는 것까지만. 그것만 한번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풀이를 내가 요게 나머지인데요. 요게 나머지인데 A 값만 얻으시면 되겠다. 지금도 요 힌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에서 요 힌트를 양쪽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요 힌트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을 넣었다고 하면은 4A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 얘가 오겠다. 그래서 A는 2가 되겠고 2라는 값을 넣어주시면 얘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흐름인지 알겠죠? 그냥 흐름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중간부터 전까지만.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신 학생이 이득을 보는 단원들이 조금씩 있어요. 미분까지 만약에 배우셨다면은 미분 쪽에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거랑. 근데 풀이는 이걸 쓰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서 그래요. 선행을 하시는 사람들의 좀 장점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수학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딱 시험 전날만 보시면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조금 임팩트가 좀 세요. 이 문제는 전개시계에서 개수약 구약인데 이 문제도 나중에 확률 통계를 배우시면 또다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다 그러니까 수1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이게 다 분류가 돼가지고 나중에 심화과정까지 배우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래도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도록 x 플러스 2의 10승 x 마이너스 2의 10승 딱 구조만 보더라도 양쪽에 10승 최고차항이 10차식까지 총 20차식이 나와요. 20승 그렇게 되면은 얘를 전개했을 때 구조를 보는 건데 지금 내가 x의 20승부터 x의 19승 x의 18 그러면서 x 단순 x와 그 다음에 상수항 그 앞에들의 뭐가 좀 궁금한 거냐? 개수가 궁금한 거예요. 개수를 우리가 이렇게 20, A의 19, A의 18, A의 1, 단수의 상수가 나오는 것 A의 0. 이렇게 약속을 하자 이겁니다. 약속을 하자. 식이 굉장히 큰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개수만 다를 거예요. 개수만. 그래도 구조성만 보면 돼요. 뭐냐면 1번 내가 A의 20 더하기 A의 19 더하기 A의 18 더하기 A의 제로 이런 것들 다 더한 값이 얼마일까라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항상 동시에 쳐다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분명히 오른쪽 식에서 그 개수들의 합을 구하는 건데 딱 포인트는 여기들이 마치 1처럼 보여야 된다는 생각. 1을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x에다 1을 대입하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x에다 1을 대입하면 양쪽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양쪽에다. 되게 식을 보고 겁먹는 게 아니라 그 구조 연습인데요. x에다 1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먼저 오른쪽부터 대입할게요. 오른쪽에다 x에다 1을 대입하면 당연히 a의 20, a의 19, a의 18
A의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왼쪽에다 1을 대입하면 그게 3의 10승과 마이너스 1의 10승인데 마이너스 1의 10승은 쓰지 않아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거의 정답은 3의 10승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고 쉬워요. 그냥 보고 겁먹지만 않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번씩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x1이라는 거 이런 거 1번, 2번, 3번에 각각 차이점이 있는데 1번은 20, 19, 18, 17 모두 구하자 라는 거고요. 2번은 20, 18, 16 즉 짝수들만 구하자 이거입니다. A2, A0까지. 그럼 짝수들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작은 걸로 할게요. 작은 걸로. 이거 20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긴데 좀 지우고 육승으로 할게요. 6승. 좀 작은 걸로 여러분들 구조를 보겠습니다. 6승이라고 보면은 얘도 x 6승부터 x 5승, x 4승, x 상수항만 a 제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6승식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그러면은 x에다가 1만 대입하면은 2의 6승이라는 값은 a의 6, a의 5, a의 4, a 제로까지 얻으실 수 있고 여기만 보시면 된다. 여기만. 이번엔 내가 심심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왼쪽은 0이 되고요. 오른쪽은요. x 짝수는 상관없는데 홀수들이 도가 이제 마이너스 나온다는 거예요. A5, A4, 마이너스 A3, A0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교대로 나온 상황에서 뭐 해주면 되느냐? 여기는 식을, 이 두 식을 덧셈 또는 뺄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짝수항 또는 홀수항들만 추출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그냥 덧셈만 해버린다면 덧셈만 해버리면 양 위쪽을 더하면 2의 6승이고요. 이쪽을 더하면 홀수항들이 소거가 돼요. 그 대신에 짝수항들은 2개씩 등장하게 되겠죠. 이 2라는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내가 얻고 싶은 건 이것만 얻고 싶으니까 짝수항만 얻고 싶으니까 마지막에 나누기 2를 한다는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야? 여기 있을게요. 짝수항들만 하면 2의 5승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나는 홀수항들만 알고 싶어요. 홀수항들만. 그럼 플러스를 했을 때 짝수항을 얻을 수 있다면 홀수항은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되겠습니다. 뺀다면 2의 6승이라는 결과치는 왼쪽은 똑같을 테고 오른쪽은 부호가 같은 짝수항들만 소거가 돼서 그 대신 홀수항은 2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A5, A3, A1이요. 여기서도 2라는 숫자에 조금 조심하시고 소거를 해서 정답은 2의 5승이 나와요. 홀수항이든 짝수항이든 결과치는 지금만 똑같을 뿐입니다. 지금만 우연히 제가 예제를 그렇게 잡아서 결론은 여기가 제일 메인 포인트예요. 1하고 마이너스 1을 내가 한번 임의로 대입을 해본다는 개념. 알겠죠? 그래서 원래 1번을 풀면서 1을 대입해 봤다면 2, 3번이 조금 더 문제로서 많이 나오는데 홀수항 또는 짝수항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하나 더 필요한 거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그런 어디서 봤다 아니면 능력 같은 거
받다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양쪽에다 마이너스를 한번 대입해보면 1의 10승과 마이너스 3의 10승인데 얘는 A의 20승 마이너스 A의 19승 홀수항의 앞에만 개수만 부호만 좀 바뀔 테고 A 제로까지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 두 식을 덧셈을 하시면 짝수항이 나올 테고요. 그래서 여기 이거 쓰실 필요 없고 마이너스 3의 10승은 어차피 마이너스라는 거는 거듭제곱 10번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9의 의미가 없고요. 그럼 이제 덧셈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3의 10승 더하기 3의 10승이에요. 그래서 계산치로는 2의 3의 10승이라고 쓰셔야겠고 그 다음에 2배의 짝수항들만 2배씩 나오니까 마지막에 2를 소거시켜줘서 여기 짝수항들의 합은 3에 똑같아. 계산지가 좀 이렇게 나오네요. 이번에는 뺀다라는 개념이 홀수항들이 나올 테고요. 그래서 숫자가 똑같으니까 뺀다라는 개념을 할 때는 왼쪽은 0이 나올 테고요. 뺀다라는 부호가 같은 거 짝수항들만 소거되고 홀수항들이 2개가 나올 거예요. 19 플러스 A 17 A 1까지. 근데 역시대 2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0은 2를 나누든 안 나누든 0이기 때문에 3번에 대한 홀수항들에 대한 합은 A의 19 플러스 A의 17 A의 1은 정답은 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문제 2번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짝수항만 구하자는 얘기가 있네요.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들은 짝수항만 바로 다이렉트로 구할 수는 없고요. 1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그 다음에 두 식을 더해주시는 결과에 의해서 짝수항을 유도하실 수 있다. 이런 식을 구하다 보면 홀수항도 한번 접근을 해보실 수 있고요. 원래는 더 응용을 해서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어차피 센 상 같은 거에서 만나시게 될 거예요. 다른 주제가 좀 더 있어요. 일단 이 정도 얘기 한번 해드렸고 앞의 내용은 너무 쉬웠는데 특강만 들을만 합니다. 특강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1등급 변별이고 시험 전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은 49에 50이라는 숫자를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숫자로 나눈 나머지는 무조건 양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잊지 말아주세요. 양수해야 됩니다. 나머지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49 또는 50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치환의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치환에 대한 형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큰 수를 해설지를 똑같이 할까요? 그냥 50을 이런 x라는 변수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왼쪽은 이 50승을 x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생길 테고 x로 나눠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a가 생길 거다. 이렇게 문제 우리가 나머지 정리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간 치환에 의해서. 당연히 A만 남기려면 0을 넣으시면 되겠죠? x에다 0을 넣으시면은 왼쪽은 그냥 마이너스 1에 50 쓰니까 1만 나누면 되고 그게 즉 A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걱정하는 거는 선생님 저는 50을 x로 잡기 싫다고 그냥 49를 x로 하겠다고. 그럼 여기서 해석을 살짝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49로 x를 잡았을 때는 자 왼쪽 x에 50등이고 오른쪽은 x 플러스 1이고요. 아 여기는 마이너스 1로도 이건 결과값이 안 바뀌겠네.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할게요. 결과값이 안 바뀌겠네. 아래 거로 바뀌겠구나. 아래 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얘도 똑같이 97에 49승을 98로 나눈 나머지. 그럼 여기서는 풀이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풀이. 내가 98을 x로 잡겠다. 98을 x로 잡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바꿔줄게요. x-1에 49는 x에 어떤 몫이 있을 테고 나머지를 그냥 a로 쓰겠다. 그렇죠? 여기서 x에다 0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에 49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게 a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구하셨다고 하시면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틀리게 된다. 알겠어요? 틀리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나머지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음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숫자로 나왔을 때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숫자를 고쳐야 되는지 다시 원래대로 대입을 하셔서 쓰시면 97에 49승이라는 거를 어떤 98과 어떤 몫으로 나눴는데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을 양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 살짝의 수직적인 변형을 통해서 여기에서 qx에서 빼기 1과 플러스 1 식이 변하지 않았죠? 식이 안 변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쓰고요. 한 번만 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8 qx 빼기 1 플러스 98 빼기 1. 그럼 뒤에 이제 결과값이 뭘로 바뀌었냐? 97로 바뀌었죠. 즉 양수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 정답입니다. 요 과정만 아시겠죠? 딱 계산을 했는데 양수가 나왔다. 그럼 바로 정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음수가 나왔다. 안 돼. 라는 생각을 뭐 한 번에 할 수 없고 뭐 시험을 보시면 몇 번 틀리고 진짜 시험에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과정, 요 중간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지도 비슷한 맥락으로 써놓긴 했는데 조금 이렇게 식을 펼쳐서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이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도 선생님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안 합니다. 마지막 연조립제법 하겠습니다. 연속조립제법이에요. 연조립제법은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풀이를 보시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전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그 풀이가 가장 좋은 풀이니까. 자, 이 풀이를 보셨을 때 A, B, C, D 우리가 4개의 문자에 대해서 알아내셔야 됩니다. 네 개의 문자요. 이런 식의 문자를 이제 알아내시려면은 힌트를 x의 절절한 값을 대입하는 게 이제 마지막 풀이 같은 건데요. 어떻게요? 지금 보면은 이 안에가 0이 되는 값이 x는 1이죠? x는 1이죠, 맞죠?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을 기준으로 격차가 1씩 나는 것들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총 4가지 대입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문자가 4개라서요. 무슨 얘기냐? x에다 한번 1을 대입할 거고요. x에다가 1 차이 나는 0, x에다 1 차이 나는 이거 x는 2. 마지막은 이제 3을 대입하시던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던가. 즉 x에다가 뭐 마이너스 1도 나쁘지 않고 근데 나는 양수가 좋으니까 3을 대입하겠습니다. 총 4가지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셔서 푸는 그냥 산수 문제인데 연립할 때가 조금 힘들긴 할 텐데 그래서 1을 한번 대입해서 풀면은 1을 대입한다면 다 없어지고 오른쪽은 d만 남아서요. d는 1을 대입한다면 6입니다. 0을 대입하면 4라는 숫자가 남을 테고 이쪽 0을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d 대신에 6을 넣을게요. 그냥 이제 하나 알아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2를 대입한다면 3, 8, 24 B를 대입할 때는 A, B, C 더하기 6 여기서는 이 두 개만 일단은 원래 이 두 개만 먼저 연립을 하시면은 지금 A 부호가 틀리고 C 부호가 틀려서 덧셈만 해보시더라도 덧셈만 양쪽을 덧셈만 해보시더라도 30은 2B는 12 18B는 9 이렇게 두 가지 문자를 벌써 잡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에 3을 대입하시면 81 이렇게 되는 건데 B하고 D를 아니까 4, 9, 36 자, 숫자가 커서 그렇지 그냥 한 요 두식 정도 할까요? 요 두식? 네, 숫자가 좀 작은 거, 요 두식을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는 B가 9니까 15를 넘기면 마이너스 11일 테고 다시 또 정리하면 A 플러스 C는 11일 테고 여기는 82 8A 플러스 2C 플러스 42 2로 나누면 20 아래에서 위를 빼면 3A는 9 A는 3 그래서 C는 8 맞았겠지? B는 6 C는 8 A는 3 B는 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통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가장 좋은 풀이는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건 한 번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 정도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도 정확하게 중간고사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얘를 그냥 푸는 방법은 쉬운데요. 구조를 한번 보자면은 x-1이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x-를 한번 묶어볼게요. 자, 구조 잘 보세요.
왜 그렇게 푸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시면 푸는 방법만 기억하셔도 무방하겠고요.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은 이 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 형태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1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는 요 안에 있는 식을 요 몫을 다시 한 번 더 x-1을 묶는다면 x-1로 묶는다면 여기까지 묶고 플러스 c 다시 한번 그 몫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가지고 볼 수 있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되게 볼 수 있다는 개념 원리를 가지고 이런 형태들 원래는 3 저 3 x 세제곱인데 2차식이었기 때문에 0 마이너스 1 4 얘를 연속으로 조립제법을 해줘서 푸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형태가. 왜냐면 얘를 가지고 x-1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를 관찰할 수 있다면 1을 대입해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할 건데요.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오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6 즉 이게 몫이고요. 이게 나머지예요. 그럼 이 값 자체가 그냥 바로 D 이걸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시면 그냥 이 풀이만 기억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풀이에 나온 원리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연속적으로 여기 D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그 몫이라는 걸 가지고 여기 나왔던 몫을 가지고 다시 한번 x-1로 묶어서 형태를 보신다면 이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조립제법을 진행하시고 당연히 1에 관해서 내려오시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8이 나오는데 그러면 얘가 C라는 겁니다. C. 마지막 이제는 그 여기를 보시면 여기 그냥 여기 보시면 얘는 이미 그냥 이 자체가 어떤 그 나오는 몫을 가지고 x-1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조립제법을 했을 때 나오는 몫이고 b가 그 나머지라는 형태가 나와서 여기에서 한 번만 더 1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해주시면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얘가 몫인 A, 얘가 나머지 B의 형태. 이게 가장 좋은 풀이입니다. 이 원리도 한 번쯤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해를 못하시겠으면 그냥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진행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얘도 1학년만 나오는 문제입니다.